오늘 우리가 주목할 기업은 바로 차세대 항암 신약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 기존 항암제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는지 그 핵심 기술과 미래 가치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이렇게 많은 첨단 항암제들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말이 나올까요? 기존의 대표적인 항암 기술 중에 ADC, 즉 항체의 약물 접합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늘 두 가지 큰 숙제를 안고 있었어요. 하나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독성, 문제. 또 하나는 암세포가 약에 적응해서 더는 듣지 않게 되는 내성 문제죠. 오름 테라퓨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DAC, 분해제 항체 접합체 플랫폼은 바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럼 오름은 도대체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걸까요? 그 핵심에 바로 표적 단백질 분해, 우리가 줄여서 TPD라고 부르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 항암제가 말 그대로 도구로 세포를 죽이는 방식이었다면 TPD는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암세포가 살아남으려면 꼭 필요한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걸 세포가 이거 쓰레기네? 하고 스스로 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정말 정교한 유도 미사일 작전 같아요. 먼저 항체가 딱 암세포만 귀신같이 찾아내요. 그리고 그 안에 TPD 페이로드라는 핵심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이 페이로드가 암세포의 생명줄인 단백질에 너는 제거 대상이라는 꼬리표를 딱 붙여 버립니다. 그러면 세포가 알아서 그 단백질을 분해해버리니까 암세포는 결국 힘을 잃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촉매 효과라는 건데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보통 약물은 분자 하나가 타겟 하나를 공격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임무를 끝낸 약물 분자가 또 다른 타겟을 찾아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연쇄적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TPD 기술의 진짜 잠재력입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이론적으로 좋습니다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제약업계의 거물들, 소위 말하는 빅파마들이 실제로 이 기술의 가치를 알아보고 엄청난 돈을 베팅하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우리가 보통 BMS라고 부르는 글로벌 빅파마와의 계약입니다. 오름의 신약 후보 물질 딱 하나에 대해서 계약금으로만 무려 1억 달러를 지급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아직 임상시험도 시작하기 전인 정말 초기 단계 기술에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업계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죠. BMS 계약이 특정 후보 물질 하나에 대한 거였다면 버텍스와의 계약은 스케일이 훨씬 더 큽니다. 이건 오름의 TPD 기술 그 자체를 빌려주는 일종의 플랫폼 기술 라이센스 계약이에요. 다시 말해서 버텍스가 오름의 기술로 여러 개의 신약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 이게 다 성공하면 마일스톤 총액이 9억 달러를 훌쩍 넘을 수도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딜인 겁니다. 아니 도대체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이 줄을 서는 걸까요? 오름의 경쟁력이 뭔지 지금부터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름 기술의 핵심 경쟁력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강력하게, 부작용은 적게, 다른 기술들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암세포를 잘 죽이는데 진짜 중요한 건 약물량을 늘려도 정상세포는 거의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안전성이요. 이게 바로 BMS가 자기들 내부 기술까지 제쳐두고 오름의 기술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링커 기술인데요. 아까 항체를 유도미사일, 페이로드를 탄두라고 비유했잖아요. 이 둘을 아주 안정적으로 연결해주는 부품이 바로 링커입니다. 이 연결이 불안정하면 약효가 떨어지거나 엉뚱한 데서 터질 수 있겠죠? 오름은 이 링커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서 다른 경쟁사들이 따라오려면 최소 6개월에서 9개월은 걸린다고 해요. 이게 바로 기술적 해자, 즉 진입 장벽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름 테라퓨틱이 그리고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의 계획과 재무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드맵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올해 2025년 12월이죠.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ORM1153의 중요한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걸 발판으로 2027년에는 임상 1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차세대 플랫폼까지 공개한다고 하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죠. 이런 기술 개발에는 당연히 돈이 많이 드는데 재무적으로도 아주 튼튼합니다. 지금 보유한 현금만 약 1,500억 원이에요. 1년에 아무리 많이 써도 400억 원 정도라고 하니까 외부에서 추가로 돈을 구하지 않아도 아주 오랫동안 연구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죠. 계산해보면 2028년 말까지는 지금 가진 돈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조급하게 헐값의 기술을 팔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신약 개발을 더 진행시켜서 회사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린 다음에 다음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회사의 전략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초반에 큰 계약들로 총알, 즉 현금을 두둑이 챙겨놓고 그 힘으로 우리 신약을 직접 임상 2상, 3상까지 끌고 가서 제대로 된 신약 개발사로 거듭나겠다는 거죠. 결국 오름 테라퓨틱은 단순히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암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암세포를 직접 죽이는 게 아니라 세포 안의 시스템을 해킹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이 방식. 이게 과연 미래 항암 치료의 최종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본 컨텐츠는 특정 종목에 대한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의 근거 자료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